저희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선 나성민 부의장님께 여쭤보죠.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서 협정 발효 3개월 이내에 ISD 조항에 대해서 재협상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재협상합시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합시다 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협상이 결렬됐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우리가 재협상합시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네. 나는 하기 싫다 하면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은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하자는 입장? 뭐 우리는 제안할 수 있겠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하면 대책 없다 그 얘기죠. 뭐 우리는 계속 이제 저희는 현재 그러니까 재협상하자는 말만 할 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그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협상이 필요한지도 우선 우리가 토론을 해야죠, 그죠? 그거는 통과시킬 때와는 다른 얘기죠. 그때는 3개월 이내에. 아니 그때 협상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합의가 안 됐죠.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님. 네. 민주당은 지금 폐기가 아니고 재협상이 당론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재협상합시다라고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키고 국회 과반수를 얻은 다음에 미국 행정부에 한미 FTA 독소조항 10가지에 대해서 재협상합시다라고 요청했다고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외교적 노력을 다 한다는 전제 위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협상하기 싫다고 얘기하면 저희는요, 최대한 힘을 다해서 재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국회 의석을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 논리적인 귀결을 묻는 거예요. 네.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네. 인정해요. 근데 재협상은 양쪽이 서로 합의해야 재협상되는 건데 미국 쪽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폐기와 재협상의 노력이 병행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재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시겠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네. 그래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입장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 제가. 그 한미 FTA 협상 지금 비준 동의가 이미 끝난 24.5조에 어느 일방이 문서로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종료되게 돼 있다. 이거 아시죠? 네. 그리고 다른 일방이 한 달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응해야 되죠? 네. 그러면 결국은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하겠다 할 수 있다.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미국 쪽에서 그럼 폐기되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재협상이라도 하느냐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재협상이라는 입장만 정하면 미국 쪽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때 다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재협상이라 할지라도 이 재협상을 실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만 재협상이라도 가능하다. 저는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데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정직한 거라고 저는 뭐 보는데. 그 문제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러나 당의 입장은 없는 거죠. 현재. 저희 당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재협상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냥 단순히 재협상이라는 당론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지하게 재협상을 추진하신다면 폐기할 수 있다는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이번 총선에서 공약하셔야 된다. 제가 이것을 폐기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네.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 예. 당 내부 논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비과세감면 축소하는 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에만 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진흥청이나 중소형세기업이 많이 갔거든요. 종부세는 세금 폭탄으로서 정권이 날아간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유시민 대표께 묻겠습니다. 아까 유시민 대표는 아까 60조 원 정도 한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경제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들한테 증세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증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너무 많이 증세를 해버리면 이게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실업률이 늘어나고 사회복지비가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경제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60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 서민 경제 살린다 이런 세수 증대해서 복지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재원의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안 밝히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요.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1억 2천에 최고 구간 소득세율 40%로 하자는 아니고 법인세도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이 가장 높은 구간의 한계세율을 법인세율을 30%로 하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양도 차익 이것도 소득인데 지금 과세 안 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과세하고요.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연간 넘어가는 사람은 종합소득세에 과세해야 됩니다.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간 2조 원 넘게 확충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축소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새누리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전부 하면 이 60조 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절반 그리고 새로 증세하는 것이 절반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네. 감세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듯이 증세로 경제 망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유시민 대표, 그다음에 우상호 본부장 이 순서도 그다음에 한 대표 권한대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새누리당 나승민 의원님 말씀을 듣자니까 반갑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의석을 180석 넘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약만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압도적인 의석과 대통령까지 당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제 선거 앞두고 와서 선거 끝나면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반가우면서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를 제가 좀 사실 묻고 싶고요. 저희가 통합진보당에서 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100조 원 감세해주고 부자 감세를 해주고 국가 빚을 100조 원 이상 늘려놓은 정당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무슨 돈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걸 하시겠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통합진보당은 서민에게 복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금 부담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소득세율을 1억 2천만 원 과표 이상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여기 소득세율을 40%로 하고 그리고 상장기업의 법인세에 관해서도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 이상 넘어가는 이런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재정 조달에 관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이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신뢰가 떨어진다. 예, 말씀드리고 카드 수수료도 2.5%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업종을 불문하고 1%로 묶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큰 정당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저한테 이제 대답이 질문이 집중됐기 때문에 저희 당이 사실은 그 2008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 이미 이제 친서민 중도실령 정책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 수수료도 이미 3차례 인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통법 상생법을 이제 또 도입해가지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하도급법을 또 개정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3배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등 이 목록을 보면 100가지가 넘게 우리가 친서민 중도실령 정책을 사실 도입했습니다. 그걸 지금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 빈곤층과 중소영세기업이 어렵다는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세계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미중류의 세계 경제 위기거든요. 이 위기 극복하는 데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 좀 더 집중하겠다. 그리고 저희 당이 이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좀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서민민권층과 중소기업의 그 이익을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개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요. 아까 이제 우상호 대변인께서 본부장님께서 실천 가능하냐 했는데 저희는 실천 가능한 정책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연평균 33조 원의 그 재원을 확보하고 또 33조 원 이상의 그 복지를 쓰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요. 저희는 지금 그걸 맞추다 보니까 지금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까 유시민 대표께서 이제 과연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느냐 했는데 저희가 있습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저희가 한 5, 6조 원 정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할 텐데 가능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제 자본소득이나 금융소득 강화, 비과세 감면 축소, 그다음에 탈세 척결 등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 그 나상민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실현 가능한 공약만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당 이름 바꿔서 국민한테 사기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지난번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나 총선 때 747 공약이나 뉴타운 공약 같은 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공약했습니까?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엉터리 공약을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 포함해서 설마 거짓말로 그렇게 공약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거짓말 공약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도 얼마든지 아무런 지킬 생각이나 방법도 없으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공약한다. 저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공약이요. 1년에 5, 6조 원 가지고 뭘 합니까? 보육 공약 하나만 해도 이걸로 모자라죠. 반값 등록금 하나에도 8조 원이 드는 걸요. 저희가 아까 소득세, 법인세, 세율,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라든가 또는 자본거래세 등등의 다른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약 연간 60조 원의 추가 재정 확보를 겸비하고 이런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